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진행하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찬양이나 CCM도 음원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에서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요즘 주목받는 기독 유튜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한섬 공동체가 목회자를 위한 쉬지 않는 기도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혈액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지역별로 헌혈 거점교회를 세우며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네, 성도들도 혈액 수급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전아리교회에 마련된 헌혈버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버스 안은 이미 만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벌이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하러 온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소아암 환자를 위한 헌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부모로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픔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헌혈에 동참하게 됐어요. 백석총회는 코로나19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지난 부활주일부터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이 동참했고 전국 헌혈 거점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락 나눔과 임의용 봉사 등 이웃을 섬기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이 자원해서 뜨겁게 동참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앞으로 이건 계속 해야 되겠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자주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성도들도 기쁘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 섬기는 좋은 일이다.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헌혈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귀중한 혈액을 나눠 사랑을 실천하자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회와 노회, 지역교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헌혈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차로 창대교회, 2차 율전교회, 3차 은실교회, 4차 전아리교회를 통해서 100여 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행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회가 지향하는 모든 행사에는 수원노회가 일선에 서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입니다. 백석총회는 오는 7월까지 1차 헌혈운동을 벌이고 9월 교단 정기총회 기간을 기점으로 2차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단 측은 교단 신학의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생명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혈은 또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계속 해야만 또 의미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점교회를 확보해서 헌혈운동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또 지역사회와 이웃과 같이 가는 건강한 교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헌혈 운동을 통해 모아진 헌혈 증서는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성도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송가나 CCM도 음원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독 유튜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스튜디오, 화려한 무대나 세션도 없이 한가닥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최근 CCM 피아노 반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연주자 원네임입니다. 원네임의 반주는 화려하기보단 담백합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공간 속에 피아노 소리만 있는 듯 음률에 맞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도할 때 도움이 된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반주자가 없는 작은 교회에선 예배 때 사용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원네임의 영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유튜브를 통해 CCM 연주곡을 듣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멜로디에 반해 구독하기도 합니다. 가사 없는 CCM 연주곡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정말 안 믿으시는 분이 이렇게
피아노 연주가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달라지네요 라는 댓글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유튜버 시온팍은 지난해 6월부터 찬양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서 찬양 사역자로 나서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유튜브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안 돼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타고 채널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었습니다. 최근엔 간증 집회도 다니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서 이런 게 더 자유롭게 또 하나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요즘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유튜브가 새로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서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 주변엔 여전히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줍니다.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음식이 담긴 도시락도 나눠줍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고요. 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들을 위해 지역 교회나 상인들과 함께 나눔 잔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을 할 수 없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인천 상곡 감리교회가 준비한 카네이션과 부평 테마의 거리 상가 번영회에서 마련한 떡도 나눴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나 또 상인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서로 십시일반해서 어버이 섬기는 거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저희가 기념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준비한 카네이션과 도시락은 100여 명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노숙인에게 전해졌습니다. 매년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산곡 감리교회 조재진 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교회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꽃을 달아드리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들을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 급식을 비롯해 구티비와 함께 전국 1,004개 교회에 사랑의 쌀국을 설치하는 구제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사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한섬 공동체가 쉬지 않는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는 쉬지 않는 기도의 원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등 3가지라고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쉬지 않는 기도라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은 정시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항시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쉬지 않는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백화점 식품관 직원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3일 식품관 계산 담당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 직원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방역 조치를 마치고 검사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을 업무에 투입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직원 9명이 확진돼 4일부터 식품관 영업을 중단한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은 6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과 6일 이틀간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4년 전 청문회처럼 특별한 낙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 개인 자격 시비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까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라인펀드 특혜 의혹과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 배우자의 자동차세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70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들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과 1339 콜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오는 10일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이번 달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민간과 공공 사전 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6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은 민간 36만 2천에서 39만 1,000호, 공공 9만 2천호, 사전 청약 3만 호 등입니다. 지난 5일 밤 SNS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5일 밤 9시 47분부터 6일 새벽 0시 8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안 되는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긴급 점검이 완료돼 현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해 3월에도 채팅 기능이 제한되는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돼지 농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있지만 돼지 농장에서 확진된 경우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해당 돼지 농장의 돼지 4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강원도와 경기, 충북 지역의 가축과 축산 차량 등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국민의 3분의 1 수준인 1억 500여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여 청소년 접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쉽이 고고도 시험 비행 뒤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스타쉽 프로토타입 SN1호는 스페이스X가 진행한 시험 비행에서 사고 없이 마무리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SN1호의 시험 비행 성공 직후 머스크는 SNS를 통해 스타쉽 착륙 완료라고 알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앞선 4번의 고고도 시험 비행에서는 비행체가 모두 폭발했습니다. 중국이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인민일보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닷새간 전국 관광지를 찾은 여행객이 2억 3천만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2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광 수입은 1,132억 3천만 위안으로 한국 돈 1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뜨거웠던 연휴라며 이는 방역 성과에 힘입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측의 수차례 접촉 시도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이 대북 정책 기조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2월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려고 시도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한 여성이 한 번에 9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9쌍둥이가 태어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모로코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초 아이들의 어머니는 진단에서 7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진단받았으나 말리 당국이 극히 드문 사례에 더 좋은 산부인과 시설이 있는 모로코로 여성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굿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감독회장 2년 겸임제 전환 안건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는 감독회장 권한 분산과 기관 본부구조 개편안 등 개혁안들이 번번이 무산된 게 4년 전임 감독회장제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건 상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감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는 오는 10월 열립니다. 군포 제1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목회자에 한우곰탕 4,500개를 전달했습니다. 한우곰탕은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 등 7개 복지기관을 통해 곳곳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군포 제1교회 권태진 목사는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받는 모두가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알리야 운동본부가 있는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이스라엘 알리야 게더링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이스라엘의 킹 오브 킹즈 교회 웨인 힐스텐 목사와 시온산 어린 양 메시아닉 교회 벤자민 버거 목사 등이 나서 유대인 귀환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예배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유튜브 송도 주사랑교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한국 IFCJ 가정의 힘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기독교 가정의 신앙과 신앙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3%가 예전에 비해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93.9%가 인성교육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신앙교육은 58.6%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크리스천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6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3.51분으로 수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정 백석 총회를 비롯해 한국교회가 헌혈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한 발 앞장서는 것,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